여성운동가 이희호, 젊은 정치인 김대중, 두 사람은 삶의 동반자이자 정신적 동지였다. 목포 전쟁이라 불렸던 7대 목포 총선. 그녀는 남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발벗고 나선다. 7대 목포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대중. 정치적으로 성장한 김대중은 40대 기수로 대선 후보에 나섰고 극적으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나 결과는 안타까운 패배였다. 1971년 김대중은 8대 총선을 앞두고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교통사고와 납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남편. 76년 3.1 민주구국선언으로 남편이 구속되자 이희호는 거리로 나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수가 된 김대중. 이희호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을 만난다. 이어진 미국 망명과 기약 없는 가택연금. 이희호의 시련은 계속된다. 1987년 6월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 열기로 뜨거웠다. 하지만 단일 후보로 놓고 양김은 대립한다. 단일화 실패와 대선 패배. 이희호는 남편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다. 92년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중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이제 저는 저에 대한 모든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조용한 시민생활로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이 불러주는 은퇴 선언문을 받았었던 이희호. 꿈을 접어야 했던 남편의 모습에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대선 4수 끝에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다. 김대중과 이희호, 두 사람의 반세기 동행은 그대로 한국 현대사가 되었다. TV자서전 오늘 대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V 조선왕조실록 등 많은 교양 프로그램 MC를 역임한 정용실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그 후에 긴급조치 9호가 이제 선포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3.1 민주구국 선언문을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도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직접 참여를 못하고 처음에 이제 쓰셔서 이태용 박사가 오셔가지고 가져갔는데 이제 윤구선 선생님한테 가져갔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쓴 게 좀 더 강하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쓰겠다고 하셔서 올 건 쓰지 않고 그런데 연락을 내가 이태용 박사하고 우리 오빠네 집에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케가 이제 한복이 다 됐으니 가지러 오라고 하면 내가 가고 그러면 이태용 박사를 거기서 만나고 그랬어요. 예. 그 선언문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한복이 다 된 것으로 암호를. 네. 그래가지고 명동성당에서 3.1절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조금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안 나가실까 하다가 김옥도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성당에 스팀을 별로 집어넣지 않는데 스팀도 들어와서 괜찮다고. 그래서 갔죠. 네. 갔는데 미사가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우정 선생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고국선언문을 낭독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여사님 두 분 다 정보부로 그 후에 연행을.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보니까 유모 선생님도 안 들어갔다고. 근데 3월 8일 날 오후인가요? 이태영 박사한테 갔는데 당신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조사받고 그렇다고 우리는 부르지 않을 거라고 염려 말라고 그러셔요.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행돼서 정보부에 두 분이 가셨는데 한 곳에 같이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3.1 사건 때요. 네. 그때는 같이 타고 가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시고요. 나는 아래층. 예.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여기를 거쳐갔는데 나도 오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앉았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뭐라고 아무 반응을 말도 안 해요. 참 당당하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죄가 없으니까 죄가 당당할 없으니까. 수밖에 예. 없었어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먹지 않았어요. 예, 사흘을 완전히 굶고 잠도 단식 그러면 투쟁했어요. 안 주무셨습니까? 잠은 잘 수가 없는 것이 너무 환하게 불을. 화내서 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몇 배. 그리고 막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열이 있는 그게 그런 잠 전등을 때문이군요. 켜요. 취조를 특별히 그냥 별거 물어보지 않고 저기 이력서를 쓰라고 그러고요. 썼는데 또 쓰라고 그러고 2번 썼어요. 그러고 나올 적에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일체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쓰고 그래야지만 나왔어요. 김대중, 문익환, 3세운동이 주동이 되어 민중선동에 의한 국가변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문 작성에 가담한 혐의로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 11명이 구속된다. 재판은 비공개였다. 분노한 구속자 가족들은 거리투쟁에 나선다. 남편의 수임번호를 가슴에 새기고 시위에 앞장선 이희호. 무궁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한복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쳤고 검정 테이프로 입을 가려 언론의 침묵을 비판했다. 어느새 이희호와 구속자 가족들은 투사로 변해 있었다. 1978년 12월 김대중은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진주교도소로 가셨을 때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처음엔 진주교도소 가신 걸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주교도소에 옮겼으니까 면회는 그쪽으로 와서 하라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기결수가 돼서 머리를 다 깎았더라고요. 머리를 짧게 깎고 젊어 보이지요. 사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몸이 좀 이미 불편하셨을 때여서 그거는 이제 그 예. 선거 때
차 사고로 다치셨죠. 네, 다친 고관절 그쪽에 다친 것 때문에 다리가 아프거든요. 예. 어떤 때는 시릴 때도 있고 좀 그렇다고 그래요. 빨래도 앉아서 해야 하니까 그렇게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예. 이제 이쪽에서 빨래를 그쪽에서 내놓으면 내가 빨아서 데려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데릴 적에 팬티까지도 다 데리고 양말도 데렸어요. 왜요? 그러고 거기다가 남자 향수 사서 뿌리고 왜 그러냐면 그 안이 상당히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냄새도 나고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 마음이라도 좀 향수 냄새도 맡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겨진 옷을 입는 것보다는 네. 반듯하게 데린 걸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 겨울을 특히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네. 말씀을 들어서 걱정되는. 너무 그렇게 추운 곳에 계신 걸 생각하니까 나 너무 떳떳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전기담요를 가지고 지냈어요. 바닥에 불을 안 떼시고요. 바닥에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이철승 대표로 계셨어요. 네. 그분이 저기 라지에타든가요, 전기 전기 스토브인가, 예. 그거를 거기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지금까지도 잊지를 않아요. 예. 고마운 마음. 이제 이렇게 그 진주교도소에 계시다가 후에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이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시면 편하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가서 뵈니까 그 특실 제일 끝에 계신데 이쪽 예. 특실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입구서부터 이제 교도관이 지키고 이제 음식은 가지고 와서 바깥에 그 방 바깥에 놔둬야 놓고 그럼 그이들이 검사를 하고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맞은 짝에 정보원 또 한쪽에는 경찰 방을 둘씩이나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감옥이네요. 그렇게 보니까. 감옥이죠. 감옥보다 더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창에는 전부 하늘색보다 진한 거 있죠. 네. 아주 권색도 아니고 중간치. 그 비닐을 그 창에 다 붙였어요. 붙였어요. 밖에 안 그래서 보이겠네요. 밖에 일체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셔서 교도소가 훨씬 낫다. 땅도 짚을 수 있고 거기서는 운동을 시키거든요. 운동 시간이 거의 1시간 있으면 화초도 심고 그랬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셔서 다시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예. 아무리 졸라도 안 보내줘요. 뭐 막상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시기는 어려운. 어렵죠. 어떻게 그러면 뭔가를 좀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갔잖아요. 예. 그 종이 또 과자 좀 사가지고 과자 케이크 그 네. 싼 종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오려서 그냥 손으로 저거 하는 거죠. 처음엔 볼펜도 없고 뭐니까 무엇인가 모르서 꾹꾹 눌러서 거기다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눈치껏
어때서 내가 화장실에 들어갈 적에 처음에는 몰래 신문 저기 얼쪽에 이렇게 해서 주고요. 예. 그러고 어떤 때는 양말 다리가 얼마나 보나 보자고 양말 쪽을 못하면서 거기다 또 집어넣기도 하고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볼펜 갖고 집어넣고. 들어가셨습니까? 예. 몰래 줬죠. 예. 몰래 이제 신문지를 못 해가지고 신문을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정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신군부의 등장. 대한민국 정치는 요동친다. 1980년 2월 민주인사 687명이 사면 복권된다. 명단엔 김대중의 이름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짧은 봄이었다. 이때까지 민주 회복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아직 민주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민주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과 더불어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꾸준히 이때까지의 고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과 더불어 걸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고마운 분이에요. 자유의 몸이 된 김대중과 이희호는 활력이 넘쳤다. 이희호는 남편 못지않게 유명 인사가 돼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김대중이 내란 음모죄로 긴급 체포된다. 그리고 내려진 사형 선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이희호는 좌절한다. 1982년 2월 이희호는 남편의 석방을 위해 전두환 대통령과 독대한다. 사형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한 군사정권은 김대중을 미국으로 내보낸다. 기약 없는 망명이었다. 5.17에 그 연행대 가시던 그날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5.17 연행대 가실 적엔요 식사를 하시고 저희 큰아빠가 와 있어서 한참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가신 후였으니까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때. 근데 11시도 넘었는데 갑작스레 군경이 들어와요, 우리 집으로. 구두를 신은 채 들어가지고 종칼을 겨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방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이들이 가자고 한다고 윗도리를 입으시려고 방에 들어서 그걸 달라고 그래서 그걸 드렸거든요. 그러고 가시는데 이제 지금 저 집이 아니고 같은 집이지만 그 집 짓기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단이 있었어요. 예. 집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나가시는 걸 보고 나는 뭐 하루 이틀이면 나오시겠지. 그러고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니까 염려 말라고. 그러고선 돌아서는데 떠나시자 난 돌아섰거든요. 누가 키 큰 사람이 가택 수색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더니 뭐를 어떻게 가져가고 뭐 하는지 나 혼자 응접실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나는 그 다음부터 연금이 되는데 일체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연금을 시켰거든요. 7월 4일에 계엄사에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받게 사형 되는. 선고했지 않아요. 네. 그때 당시 사형 선고가 날이라고 예상하셨나요? 그 발표. 그건 내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어도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문도관 박사 전화도 있고 또 내가 아는 미국의 그 감리교 여선교회에 그 회장 되는 분이 그 해 잠깐 와서 나를 만난 일이 있어요. 거기가 또 외근어라는 분이 나한테 전화를 또 걸어줬어요. 절대 사용을 안 할 거다. 그러고선 문도관 박사 그러고 그런 것으로 미루어서 사형 선고 안 하리라고. 선고도 돼도 사형 집행은 안 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러고 무기로. 근데 그대로 그렇게 됐거든요. 꼭 사형에 처해지는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형을 당해도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는 아닌 줄 알았거든. 사형에 처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외국 방송을 들었더니 그렇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협력해달라. 협력하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협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죽여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그러고선 이제 본인께서는. 예. 이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근데 나는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런데 여하간 우리들 아이들하고 다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다들 울고 그랬죠. 큰아드님도 체포돼서 고문을 받으셨죠. 그렇죠. 고문당했는데 아버지를 공산당이라고 해라. 그걸로 때린 거예요. 고문을. 너무 그렇게 고문을 당하니까 괴로워서 내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벽에다가 머리를 막 치쳤어요. 본인이. 그래가지고선 뇌를 다쳐서 파킨슨에 걸렸죠. 아, 그렇군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신 그런.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며느리가 고생이 심해요. 참 너무 안 됐어요. 이제 82년도에 여사님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2시간 정도의 독대를 하셨다고 그때 하는데. 이제 비서관이 연락을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만난다고 만날 의사가 있느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밖에 공중전화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 이제 명함하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오늘이 그날이라고 내 차를 타지 말고 경복궁 그 뒷문으로 오면은 6시까지 오면은 이제 거기에 정비서관이 안내를 할 거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 가니까 정비서관이라는 거 나와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갔죠. 들어가셨군요. 내가 그때 은반지 하나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그것도 있는데
반지를 빼라고. 그래서 반지를 빼고 앉아 있었죠. 얼마 안 돼서 내가 앉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석방을 시킬 테니 앞으로는 정치를 하지 말든지 뭐 어떡하라고 무슨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경제 강의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한참 하시고 또 내가 얘기 듣기는 그 따님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바깥에서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님이 공부를 잘한다며요. 우선 얘기를 했더니 쭉 이제 아들 얘기 뭐 이러면서 진짜 그런 듣고 얘기를 싶은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근데 있네요. 그러고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빨리 석방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 말을 했더니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를 2시간 나눠보시니까 어떤 분이시던가요? 솔직하고 소탈하신 분이고. 왜냐하면 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웃어. 여기도 굴쩍. 마음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만나서 나를 만나주고 그리고 남편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미안을 삼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안기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몸이 좋지 않으셨으니까 병 치료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를 이제 권유를 했는데 거부를 계속 하셨었다고요, 대통령께서. 네, 거부하신 것은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일체 정치 활동을 안 한다, 뭐 조건이 있었어요. 그걸 써서 내야지만 된다고.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모두들 가시는 게 좋겠다고. 고관절 그쪽도 좋지 않고 다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시자고 그랬죠. 그랬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뭐 쓰라고 하는 조건이. 근데 써야지만 딴 분들이 같이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쓰셨어요. 김대중은 인기 망명객이었다. 김대중과 이희호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미국 전역을 누비고 다녔다. 필리핀의 아키노 부부와 동병상련을 나눈 것도 이때였다. 김대중이 망명 생활을 접고 귀국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귀국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1985년 2월 두 사람은 예정대로 귀국길에 오른다. 2년 3개월 만의 귀환, 김대중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택에 갇히고 만다. 동교동 감옥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뒤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 국무부 또 한국의 대사관에 이제 귀국할 뜻을 밝히셨거든요. 2월
조선에 돌아간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나도 그때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날짜를 늦추자고 했는데 그거를 나는 몰랐죠. 정부에서 또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고 좀 더 있다가 오시라고 그러고 왜 그랬습니까? 미국 국무성에서도 좀 더 있다가 떠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안 것인데 8일 날 도착이 됐는데 네. 서울에요.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래서 귀국 날짜를 미루시진 않고 결국은 그대로 그래요? 정원대로 오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연금이에요. 그때 응접실에 달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연금원 날을 전부 가위표를 해서 해놓으셨었어요. 연금 중에 뭐 이발이나 미용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두 분이? 이발은 내가 많이 했어요. 아, 대통령님의 머리를 직접 손질을 직접 그냥 예. 이렇게 빗을 해가지고 자르면 되거든요. 그럼 본인 머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의 머리는 어떻게 하세요? 내 여사님. 머리도 그랬어요. 나는 심지어 청와대 들어가기 전요 파마도 나 혼자서 내가 다 하고 했어. 아,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비교적 그런 편이에요. 대통령님께서는 만족해 하시던가요? 옛날과 달라서 머리를 조금씩밖에 안 자르잖아요. 길게 기르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빗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렇게 올리면 머리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자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도청도 많고 감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써가지고 짓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칠판 같이 네. 요만한 자그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내외가 얘기하는 게 들릴까 봐서 그렇게 썼지. 적으면서. 예. 집에다가 도청기 뭐를 꽂아놨나 해가지고 다 뒤져보고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도 도청 방지하는 저거를 미국 갔을 때 옛날에 사온 기억이 있어요. 1987년 6월 군부 독재 종말을 원하는 국민들의 함성은 들불이 되었다.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마침내 군사정부는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인다. 곧이어 김대중은 사면 복권이 된다. 김대중과 이희호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 국민은 김대중과 김영삼 후보 단일화를 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국민의힘으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 그러나 양김의 분열로 정권 교체는 실패로 끝난다. 1990년 1월 충격적인 장면이 전파를 탔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합당을 한 것이다. 거대 여당 민자당의 탄생. 김대중의 앞길이 또 험난해졌다. 1992년 대선. 김대중은 김영삼, 정주영과 함께 승부를 벌인다. 김대중의 나이 67.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이희호는 남편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세 번째 대권 도전에도 실패한 김대중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이제 그 후에 이제 6.29 선언으로 이제 국민들의 염원이 이어지는데 김대중 후보 그리고 김영삼 두 후보가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 두 사람에게로 몰리게 되고 단일화를 이룰 것인가 관심들을 갖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고대에서 있었나요? 여기 두 사람을 강연을 들어보기로 했잖아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상대방보다 낫게 했다고 하지만 또 단일화해야 한다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오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당을 떠났죠. 김대중 대통령이 좀 양보하게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던 건 문익환 목사님이었어요. 예. 오셔서 단일화를 그 양보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 강연 회 같은 것도 훨씬 우리 쪽에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양보하지 않고 그냥 평민당 만들었죠. 여사님의 입장은 어떠셨습니까? 나는 남편 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대선 치른 결과 이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김대중 네, 대통령께서 예. 나라도 양보를 했어야 할 걸 잘못했다 생각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92년도에 이제 대선 패배 후에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여사님께 뭔가를 부탁하셨다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가 상당히 늦었었는데요. 종이하고 펜을 가져라고 그러셔서 종이하고 펜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부르는 걸 쓰라고 그래서 부르시는 대로 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버리셨다. 종교 떠나신다는 것을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시는 대로 내가 쓰고 그걸 또 여러 장 카피를 해서 신문사에 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돌리고.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여사님께서는? 나도 그렇게 쓰고선 밤이 늦었으니까 자리에 누워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태재단 설립과 함께 김대중의 정계 복귀설이 대두된다. 이희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1997년 5월 대선 후보로 나선다. 그리고 자민련의 김종필과 연대한다. 김대중은 1998년 2월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된다. 다시 이제 정계에 복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사님께서는 복귀를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한 번 정치를 떠난다고 했으면 떠나야지. 그렇게 약속하고 저거 하시느냐고.
그나마 이미 복귀했으니까 난 뭐라고 해대자 소용없죠. 그 후에 이제 97년도에 그 국민회의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되시지 않습니까? 그때 자민련과 연대를 하겠다는 입장을 여사님께서는 어떻게? 나는 정치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하고 연대를 할 수 있나. 그렇지만 남편이 결정한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상 필요해서 했겠죠. 네, 여사님 이제 4번 만에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 나라 살림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IMF 외환 위기였고 안에 청와대 살림도 조금 줄였습니까? IMF 상황에서? 생활은 이제 딴 정권 때보다 아주 이 정무비서관이 아주 아껴가지고 주덕이 많이 아꼈어요. 그래가지고 남겨서 그 다음 정권에 남겼어요. 예. 그러는 총무가 없을 거예요. 아니 뭘 어떻게 아끼셨길래? 우리는 이부석실이라고 그래요. 이부석실에서 쓰는 것도 이부석실은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고 다만 이제 내가 어디를 가거나 가서 이제 고아원이고 어디고 어려운 곳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얼마 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만 이제 총무실에 청구해가지고 네. 그래 가져가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여사님께서 같이 북한 방문하셨고 그때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어요? 북한에 가선 참 눈물겨운 것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이들이 겨울에 뗀 거예요. 뗄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이들 옷차림도 그렇고 그러고 요즘 그 대표들은 보면 키가 큰데 좀 나이 드신 분이 키가 크잖아요. 네. 요새 군인들도 자그마해요. 영양 너무너무 키가 적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좀 우리가 남는 쌀이 있는데 그걸 좀 보내줘서 그들도 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굶주리 있는데 그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이게 그 세상을 떠나시고 언제 가장 그 김대중 대통령의 빈자리를 느끼십니까? 그거야 크게 이제 느끼십니까? 그 6.15 때가 어떤지 아무튼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럴 적에 지독이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여사님 그 남편으로서의 김대중 대통령 인간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상당히 자상한 편이에요. 이렇게 일반 사람이랑 보기에는 상당히 딱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상당히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꽃도 사랑하고
새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가을이면은 저 코스모스 보라 저쪽 워커힐에서 좀 더 가는 곳에 코스모스 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라도 가고. 네. 시도기 꽃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도 쭉 이제 1년초를 다 심어오고, 그거를 또 이제 시든 거 따주고, 이제 저기 자를 적에 좀 미안하다. 그렇고. 남편으로도 좋은 사람이죠. 나를 상당히 배려해주고 했으니까. 대통령으로서 잘한 대통령이라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여사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뭐 이제 살 만큼 살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쌀도 좀 사다 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 활동은 건강하실 때까지는 건강해야 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죠. 나는 바라기는 그냥 2, 3일 앓다가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오래 누워있거나 하면 자식들에게도 안 됐고, 또 나 자신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2, 3일만. 활동을 이어가시기 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게 기도의 한 제목이에요. 나도 인간인데 어찌 살고 싶지 않겠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당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의 지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언제나 희망의 줄과 연결된 순간이었다. 시련과 영광, 이희호 김대중의 반세기 동행, 그것은 역사가 되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군인의 길, 최명신 일부가 방송됩니다.